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생애 설계,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 주기를 나눠가지고 사업 준비 단계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준비 단계입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어느 특정한 아이디어로 정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화해가지고 런칭 해봐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인력, 세 번째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 측면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술 측면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BM 차별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풀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즉, 사람의 노력, 인적 방식으로 차별화되겠다라는 것을 BM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BM 차별화는 기술 구현을 밑바탕으로 하고 차별화가 되어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프로세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된다라는 입증이 되어야지 BM이 IP, 특허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인 노력, 인적인 구성 요소만으로 차별화될 경우에는 BM이 특허로도 등록이 될 수가 없고 유사 사업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기술적인 상황에서 보면 인터넷, 모바일, AI,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4차 산업혁명 요소들을 잘 적용하면 기술적인 기반을 통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BM 차별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술 자체, 이를테면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 원천 기술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기존의 사업화 모델과 차별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인력 면입니다. 인적 자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인데요. 핵심 인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꼭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 분야, 온라인, 모바일, AI, 플랫폼 이런 분야의 창업이라면 개발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개발자가 아니라면 개발자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아니면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싶다. 그런데 앱 개발자가 없고 AI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점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BM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각각의 사업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핵심 인력이 누구냐는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테크 분야의 경우에는 그 인력 구성이 처음 사업 초기부터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사업이라고 쳐요. 그 사업의 리더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냐. 그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데 뭐에 관한 모바일 서비스냐.
음식이냐, 아니면 집이냐, 패션이냐, 여행이냐. 모바일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음식에 관한 부분이면 적어도 음식에 관한 전문가, 패션이다, 패션에 관한 전문가, 여행이다, 여행에 관한 전문가가 그 사업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문성이 파운더의 역량과 부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외부의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팀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팀 구성 중에서도 대표, 창업자가 그 사업의 전문 분야하고 부합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계별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기에 아웃라인을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돈을 미리 다 세팅하고 준비해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시기마다 이 스타트업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 정도 개발을 하고 언제부터 출시되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냐. 물론 스타트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회사가 굴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금은 필요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돈 없으면 창업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돈이 있어서 창업한 경우가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정부라든지 창업지원기관, 이 창업지원기관도 굉장히 다양해요. 민간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내 돈은 법인 설립하는 몇백만 원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초기에 설립할 수 있는 비용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초기에 사용해야 되는 꼭 필요한 자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초기에 얼마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돈은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사업장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월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법인을 만들기 위한 법무사 등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이런 최소한의 초기 세팅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시고 그 비용은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비즈니스이냐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잘 갖추면 기업 자체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들은 후자, 사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물론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자리를 잡으면 바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익성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죠. 기술 개발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기술 개발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기술적인 차별성,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투자 받으면서 성장하고 어느 시점에는 M&A라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매출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이라든지 도소매,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라든지 제휴처에서 그 비즈니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적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죠. 이 매출 위주인지 아니면 기술, 사업 경쟁력 위주인지에 따라서 사업의 주기별로 설립 단계, 개발 단계, 상용화 단계, 런칭 단계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지, 어느 시점에 비용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제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스타트업의 생성에서부터 엑시트까지의 생애 주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에는
value of death,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번 돈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투자가 필요하죠. 내 돈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내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적어도 제품이 출시돼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까지는 견딜 수 있게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때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엔젤이라든지 시드 캐피탈, 그러니까 초기 캐피탈, 그리고 3F, FFF, 패밀리, 가족이죠. 프렌드, 친구, fools, 바보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기업의 초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얼리 스테이지 단계가 되는 거고요. 매출 증가가 급성장하다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 때가 바로 레이터 스테이지. 이때는 이제 VC 등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시드 캐피탈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얼리 스테이지에는 주로 이제 VC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몇십억대, 몇백억대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바로 레이터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M&A라든지 전략적 제휴를 고민해야 될 시기고요. 그 성숙 단계에서 특정한 모멘텀이 있으면 확 성장할 수 있고, 특정한 모멘텀이 없으면 성숙 단계를 유지한다 라는 판단이 들 때 바로 IPO가 필요합니다. 건건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자본 시장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번 돈만으로 회사를 굴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자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